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이형입니다. 오늘은요 자소서 전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자소서 3대장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다뤘어요. 이전에는 인사팀의 출제 의도, 작성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각 문항별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키워드를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조금씩 내고 있더라고요. 정신 딱 차리고 따라오셔서 요번에 반드시 취업합시다. 알잖아, 다 안 돼도 여러분은 된다니까.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입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직무 역량을 기재해주세요. 이 문항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과입니다. 성과라고 생각하니까 뭐 굉장히 거창하죠?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제가 딱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이거에 걸리면 성과, 즉 성공 경험이라고 면접관에게 그냥 주장하셔도 돼요. 1번 과거보다 수치가 좋아졌던 경험, 2번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었던 경험, 3번 평균값보다 탁월한 경험.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요 위에, 여기 위에 보이는 영상 링크 있죠? 거기에 상세한 설명으로 영상 걸어뒀으니까요, 이 영상 일단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다시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자, 그럼 취준생 입장에서 성과가 대체 어떤 거냐,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가 제일 쉽겠죠? 좀 아까 링크 드린 영상에서 아쉬운 예시를 이미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잘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매출 10%를 상승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알바를 하던 당시 단가 높은 신제품이 전혀 팔리지 않아 매출 하락과 동시에 적자인 상황이었습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지만 고객분들의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문 결제를 해드릴 때 15명을 대상으로 신제품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 경험 뭐죠? 매출 10%라는 수치화죠? 하지만 이거 뭐 10% 해봐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 10% 얼마 안 돼 보이는 이거를 극대화시켜주는 표현이 있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낸 경험이에요.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 자체가 작다고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남들보다 탁월하고 말할 수 있냐? 거기 있던 애들 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신입 지원자에게 기대하는 성과라는 거가 딱 이 정도의 경험입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남들은 그냥 안 팔린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아니 이 사람은 적어도 적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걸 팔기 위해서 고객한테 뭔가 액션을 한 거잖아. 이게 핵심이라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주도적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입은요, 성과도 역량도 경험도 모두 태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끝은 태도로 귀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본인의 성격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재해주세요 라는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단점의 극복 경험. 두 번째, 일관성입니다. 일단 이거 예시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서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단점을 극복했으면 그건 더 이상 단점이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요. 근데 제 생각은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성격이 급한 게 단점인 사람이 이거 어떻게 극복하죠? 인내하겠지 뭐. 그런데 한 번 인내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격에 갑자기 여유가 생기고 온순해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특정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단점이라는 건요, 바뀌지 않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냐 모르냐, 내가 이걸 단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냐 아니냐, 그래서 조심하고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잘못된 문제점들을 주의하냐 아니냐, 이 정도인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세요. 단점이 있지만 본인이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보완하는 방법 또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정도만 전달하면 됩니다. 괜히 단점 같지도 않은 단점, 장점 같은 단점으로 면접관이 그 공격할 수 있게 포인트를 주지 마세요. 그거 괜히 여러분 또 자소서 붙겠다고 이렇게 써놨다가 자소서 붙으면 뭐해, 면접 갖고 머릿속에 새해져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나올 거잖아.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이번에는 좋은 예시와 아쉬운 예시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좋은 예시입니다. 소제목을 볼까요? 책임감이라는 장점, 거절하지 못한다는 단점. 자, 이게 벌써 소제목만 봐도 일관성이 막 느껴지죠? 일관성이라는 건요, 한 맥락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장점은 실행력인데 단점은 행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 자체가 벌써 모순이 생겨버려. 이게 뭐 행동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모순이 없게끔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 MBTI 같은 심리검사 활용하라 그랬죠. 거기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뽑아서 쓰세요. 자, 단점을 작성한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단점으로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 타인의 일까지 도맡아한다는 점입니다. 수차례 팀활동을 진행하면서 이 단점이 저뿐만 아니라 팀 전체 생산성에도 악영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닌 팀원의 강점에 맞게 역할을
역할을 재분배하려 노력했습니다. 땡땡 프로젝트 진행 중 한 팀원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제를 계속 해오지 못했을 때 대신 보고서 정리, 응용에 강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역할을 재분배하여 A+ 성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립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내 단점이 명확하게 일단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손해까지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 극복을 했다. 이분이 과연 거절을 잘 할 수 있냐? 지금은 막 단가를 막 무썰듯이 막 자르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분도 거절을 잘 못해. 다만 내가 거절을 못했을 때 우리 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이거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강점의 재분배라는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가지고 극복한 경험을 얘기하죠. 자, 그럼 아쉬웠던 작성 경험도 한번 볼게요. 이거 정말 자주 하는 실수예요. 이거 자소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면접 광탈각 나온다니까? 잘 보세요.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버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1.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시간 관리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2. 잠들기 전 메모장에 해야 할 일을 30분 단위로 세분의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달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가 문제죠? 이분도 다른 것들은 뭐 괜찮아. 근데요, 단점 작성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왜 아쉬운지 제가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떠한 계기로 이게 단점으로 인지되었는지, 내가 이게 단점이란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합격자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어떠한 맥락에서는 이게 좋지 않더라 라고 말해주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한 자소서가 되겠죠. 두 번째, 단점을 극복하기 했던 액션만 있고요, 결과물이 없어요. 이걸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액션을 통해 뭐가 바뀌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애초에 이런 질문 안 받게, 그냥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필살기로만 질문 주고받다 끝내자고, 질문을 안 받게 하기 위한 자소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바꾸겠어요. 저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여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한 번에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시간 사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팀 프로젝트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속된 팀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이것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일정표를 계획하였습니다. 목표가 명확한 일정표를 계획했을 때 팀 내에서 제게 주어진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었고 목표 며칠 10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액션이 일단 구체적이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관점도 명확해. 그래서 결과물이 뭐였다라는 것까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하세요. 액션 자체에서 끝나. 근데 이거요, 결과물이 없으면 그 액션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액션했더니 결과물이 좋더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자주 나오는 질문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원 동기죠.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기재해주세요 라는 지원 동기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타적 지원 동기예요. 제가 지원 동기는 이기적 지원 동기와 이타적 지원 동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타의 대상은 누구죠? 회사입니다. 혹은 고객. 이기적 지원 동기는 뭐야? 말 그대로 내가 좋아서 가는 거야.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 전 세계 10개국을 여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던 중 부모님과 함께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타인이 여행에서 찾는 행복을 함께 누리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땡땡 여행사는 자선사업 꿈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족들 대상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여행시키고 돕는다는 제 가치관과 매칭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물론 이게 일종의 문화적 경쟁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면접관이라면 저는 대방에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이럴 거면은 자선사업 단체 가지고 왜 우리에서 오는 거야? 우리에서 돈 벌어야 돼. 돈 지금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야, 이런 생각 든다고. 자, 회사 지원 동기 쓸 때는요, 회사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쓰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기술적 경쟁력. 경쟁사 대비 더 탁월한 기술 영역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여행사만이 가지고 있는 코스라든지 이 여행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들, 고객 감동을 줬던 포인트, 그런 코스, 국가, 뭐 이런 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합격하는 자소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여행사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행사 중 땡땡 여행사가 제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 체크를 3번 이상 꼼꼼히 자발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또한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 타지에서도 24시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땡땡 여행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통해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매월 직원교육 5회 이상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던 경험을 바탕으로 땡땡 여행사가 추구하는 고객 니즈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함께 연구하여 현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본인의 강점과 지원하는 회사의 강점을 뭐 딱 맞진 않아도 잘 뽑아낸 자소서예요. 내가 이 회사의 기술적 경쟁력을 알게 된 배경,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강점을 어떻게 구현하고 싶은지, 이런 포인트들을 잘 연결을 시켰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지원 동기는 항상 이타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고객 때문에, 회사의 기술력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회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꼭 기업에서 묻는 자소서 3대 문항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요새 여러분 자소서 한두 개씩 쓰고 계실 텐데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의 어마어마한 콘텐츠 뱅크가 쌓여있어요. 여러분들의 니즈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꼭 맞춤으로 제안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